하이로 누나 믿지 알지 맞지? 애찌간사 언니입니다. 카우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좀 목소리가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또 오늘 딱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또 목소리가 괜찮아졌고 한 5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언제부터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5일 정도 스물스물 된 것 같아요. 5일 정도 된 것 같아. 근데 나아지고 있어요, 확실한 거는. 일단 차가운 거 자체를 아예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,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뭔가 말도 제대로 안 나왔고,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일까지 나가서 손님을 또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기침 참으니까 이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.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했고, 어쨌든 지금은 다행히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코로나 검사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코로나에 2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, 옛날에. 코로나 2번 정도 걸렸었는데 제가 그 걸렸을 때 그 느낌을 알아요. 일반 감기랑 달라. 진짜 쉴 새 없이 진짜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을 못 나가요. 저는 계속 코로나 걸렸을 때 2번 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. 일어날 수도 없고 진짜 저는 만약에 코로나 제가 걸렸으면 아예 출근 자체를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. 약간 좀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지만 다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묵직하게 또 중생 구제 차원에서 참교육 영상을 이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. 오늘 이제 오랜만에 찍을 주제는 당신이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, 그리고 인간관계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세상에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내용이 죽음, 사랑, 인간관계 요거야, 요거. 이거는 워낙에 딱 정답을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많이 쓰이는 소재죠. 이런 소재들이. 근데 그만큼 이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풍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100% 정답은 아니지만 어떠한 개념 정도는 살짝 여러분한테 좀 말해줄 수가 있지 않나?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한 상황의 사람들이 내 이 영상을 보면은 100%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뭔가 무언가의 개념 정도는 뭔가 정리해가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해보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떠들지만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양하게 자기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수했었던 부분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 혹은 나는 사람 손절을 이렇게 했다 식의 다양한 그 인간관계의 어떤 자기의 경험담들 그게 또 타인한테 또 좋은 간접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댓글로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제 영상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100% 내가 듣진 않더라도 어쨌든 들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좀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그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 그리고 나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옆에 두게 되는 그 어떤 그 악순환 그 고리 그 원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면 타인이 좀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막 기죽어 있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조금 당당하게 조금 재수없어도 뭐 어차피 타인한테 뭐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해를 가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게 또 낫지 않나 싶어요. 음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냐면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으니까 자꾸 이렇게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. 서로서로 어떻게 사는지 염탐하고, 뭔가 제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,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말했죠. 자신감이,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그것 때문에
본의 아닌 게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은 진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이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, 제 영상 중에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한 그 냉철한 통찰을 한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구분을 못한다. 그러니까 안목이 없다. 안목이 좀 없다 이거죠.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거 자체를 사실은 좀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아, I'm so sorry, 백복 소리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된장인지 지 구분을 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자체 그거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. 이게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실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이거 자체가 근데 워낙에 상대적이긴 해요. 나한테 좋은 사람이 타인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가 있단 말이야. 그 과정에서 약간 또 혼동이나 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딱, 이 처세술인데 사람을 딱 여러 명이서 만나거나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 사실 사람을 좋아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으면 막 들이대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아 우리 언니 오빠 동생해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부터 확 마음을 주지 말라 이 뜻이야. 왜냐면 사람은 안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신의 본성,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은 이건 사람마다 캐치하는 속도가 틀려요. 이거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딱 처음만 봤는데도 진짜 파악이 다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보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명확하게 정말 진짜 확인 사살하고 싶어서 한 9번 정도 장기적으로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조금 거리를 둔 사람마다 이건 워낙 다른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순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드러낸단 말이야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성,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충이라도 파악을 했다 싶을 때 조금 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도 저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거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릴 때 지금 말고 굉장히 어릴 때 사람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고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되게 많이 진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드러냈어요. 그러니까 눈치 같은 걸 내가 안 봤지. 그냥 초면인 사람한테 아랑곳 안 하고 막 부침성 있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막 오픈 마인드로 막 들이댔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0대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거의 10대 20대 초반까지 내가 성격이 그랬었어.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특히 이렇게 막 나에 대해서 막 어필하고 들이댔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럴 필요는 없어.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제가 느끼기에 제 자신을 약간 후회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은큼하게 이러라는 뜻도 아니야. 근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나는 어떤 사람이고 저쪽 사람이고 뭐 가정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되게 그냥 연기를 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연기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조금 상대방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이 캄다운을 하라는 뜻이에요.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실 거고 사람한테 데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진짜 엄청 노하우예요. 세 번째, 이거 중요한 거예요, 진짜. 이 영상의 핵심. 좋은 사람, 나쁜 사람, 그리고 인간관계 처세술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이게 진짜 핵심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좋아, 좋아 이런 구분까지는 베리 굿. 좋아. 근데 그 사람을 손절할 것인가, 끝까지 둘 것인가, 좀 더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준점들이 없다는 게 조금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?
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야?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욕만 해도 이 사람을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.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살짝 툭 건드려야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나든 상대든 간에 이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, 분명히. 이 마지노선을 넘으면 두 번 다시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.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잘해주던 뭐도 소용없이 이 어떤 나의 마지노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손절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런 거는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인간관계가 조금 패스트푸드처럼 좀 금방 사귀고 금방 끝내버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이게 동호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을 내 옆에 그렇게 두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, 사실은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은 진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 하면은 조금 거리를 두거나 정리를 하는 게 맞죠. 근데 이 자기만의 기준점이 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 나한테 너 왜 그러니? 라는 말이 싫어. 예를 들어서.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너 왜 그러니? 이랬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 몰라.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도 싫으니까 좋게? 아, 저 그 말은 조금 듣기가 좀 그런 것 같아. 좀 좋게 돌려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아, 네,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래. 그럼 그 사람과 관계 유지가 되죠. 근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, 네,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해. 그래서 또 얘기했어. 또 계속 근데 3번 이상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. 하면 사실 친해질래 친해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좋게 보기가 쉽지가 좀 않다는 거. 그렇습니다. 그리고 4번째. 저는 다른 거다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조금 가급적 거리를 두거나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그런 말을 나한테 한다. 그리고 타인에게도 너무 그런 말을 은연중에 많이 한다 하면은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그런 걸 좀 고쳐줄 수가 있으면 이제 같이 인간관계 유지가 이제 같이 되지만 그 사람이 그걸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하면은 그러니까 오래 볼 거면 길게 끝까지 갈 거면 그걸 고쳐주는 게 맞지만 나는 이 사람이 도저히 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감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하면은 이제 조용히 그냥 뭐 이유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또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연인 사이건 동성 사이건 헤어졌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점을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귀인일 수도 있어요. 너는 이런 점을 좀 고쳤어야 됐어. 뭐 이런 점이 조금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. 상대방을 진짜 너무 싫고 너무 안 되길 바래. 그러면은 잘 되라고 조언을 해주겠어요? 조용히 그냥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디 가서 딴 데 하다가 된통 당해도 난 모를 일이야. 하지만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이런 점이 고쳤으면은 그 사람한테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나름의 조언을 해줬다. 그러니까 조언인지 깎아내리는 건지 그것도 구분 잘 하셔야겠죠?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너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은 그건 귀인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대부분 헤어지는 이유, 손절하는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거든. 왜냐면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게 아니고 무념무상이라면 그냥 나는 상대방한테 척지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그 조언도 잘못하면 특히나 헤어지는 와중에 얘기를 하는 게 척지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는 어쨌든 헤어졌고 손절을 했지만 그 사람이
다른 곳에서는 더 좋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되게 심오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, 웬만하면 저도 진짜 사람 손절은 안 하려고 하는데, 제가 약간 컨트롤 할 수가 없다면 좀 그거는 좀 지켜볼 거나 살짝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어요.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게 막 기분이 나빠.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해심이 많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. 왜냐면은 내가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게 많거든. 그러니까 괜한 걸로 힘쓰고 에너지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친구 사이에 다툼, 연인 사이에 다툼 괜찮아. 근데 뭐가 문제냐면 헤어지고 나서 처세만 잘하면 돼요. 무조건 싸운다고 그게 안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싸우고 난 뒤에 그 처세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 좋은 현명한 인간관계 맺으시길 바라겠고요. 다들 이제 댓글 소통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.